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도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한테 인사 안 해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나눈 송도현 대표와 함께 먼저 수급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는 네. 지금 개인들 말고는 다 매도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집계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좋네요, 수급이. 네, 사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바로 지난 거래일이죠. 코스닥에 정말 많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네. 봤더니 오늘은 또 다른 흐름입니다.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닥 그 상위 종목들, 코스닥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오늘 있지는 않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코스피에 위치한 종목들이에요. 대한전선, 페노션, 쌍방울,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를 사고 있고 기관들은 오늘 또 매수세, 기관의 매수 흐름은 어디에 포착이 되느냐? 오늘 또 강하게 오르고 있는 방산, 항공, 우주 이쪽 섹터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점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봤는데 여기에 오늘 뜨고 있는 원전 종목들은 없었어요. 네, 네네네. 하나 짚자면 한국전력을 이 원전에 넣자 싶으면 거기에 포함은 되는데 네. 또 웃긴 건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 외에 원전 관련주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은 현재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께 현재 지금 수급 동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네, 1라운드 한국전력과 강원랜드가 만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전력 그리고 강원랜드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한국전력 이야기가 나온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오늘 이제 한국전력과 강원랜드 이렇게 지금 꼽아봤는데요. 말씀대로 오늘 한국전력이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원전에 대한 부분이 뭐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전력 관련된 계열사들이 전반적으로 원전 사업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죠. 그에 따른 어떤 수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더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매력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에 더불어서 미국이 이제 거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다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3월에 정점을 좀 찍은 이후로 그리고 좀 방역 패스도 다 해제가 된다라고 네, 하죠. 내일부터 그렇다고 하죠. 네, 그렇게 되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평소에 스포를 좀 해주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진짜 답을 모르겠어요. 둘 다 정말 좋은 위치에 네, 있고 이제 노려봄직한 위치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과 강원랜드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자 열어주세요. 승자는 한국전력입니다. 자, 어떻게 뭐 원자력 쪽으로 이제 모멘텀 잡고 가겠다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원자력 쪽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련된 이 원전 정책과 관련된 그 계열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직접적인 이제 영업 이익에 대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이제 사실 지금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수요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가동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나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금의 상승의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BR이 0.2배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 호재가 나와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제주 한림 풍력 발전 관련 사업에서 또 관련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도 좀 주목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한국전력이 그에 따른 또 수혜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석 원료 이야기 나누면서 오히려 요즘 좀 재조명 받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전력 뭐
원전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풍력도 잡아갈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좋은 흐름은 맞는데 네. 저는 근데 한국전력의 주가가 워낙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 네, 그렇죠. 이 부분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실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차트 보면은 오늘도 지금 6%가 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오랜만에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기 요금의 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내년에 전기 요금 올린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좀 모멘텀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한 거래 대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워낙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자리가 이제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강하게 양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볼만하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23,500원 이하에서 일단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짧게 25,000원 먼저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워낙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한국전력 목표가 지금 흐름에서 25,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 22,000원입니다. 한국전력 1라운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한국전력과 강원랜드 대결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이제 그냥 하세요 이제. 아니요, 오히려 크게 잘 해주셔야죠. 네.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과 외국인의 선택, 대우조선해양, 자, 기관의 선택, LIG 넥스원이 만났습니다. 아까와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이제 글자 수는 총 합쳐서 6개고요. 불합격입니다. 아니, 안 돼요. 네. 네. 일단은 조선주 흐름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우려감 때문에 일단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에 따라서 조선 업종들이 또 흐름이 최근에 좋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쪽이 역시 방산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반적으로 군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우주나 방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둘 다 모멘텀이 우크라이나로 시작해서 둘 다 이렇게 퍼져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자, 함께 대우조선해양과 LIG 넥스원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함께 결과 열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뭔가 지난주 흐름은 이제 무시하고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떤 흐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파생돼서 LNG 관련해서 이쪽 조선주가 좋았었으니까 그 흐름은 이제 좀 끝난 것 같고 오히려 방산이 더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방산 쪽이 조금 더 지금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LIG 넥스원은 이제 시장이 좀 기대를 해왔던 바로 청궁2에 대해서 이 수출 계약이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그렇게 UAE 쪽으로 됐죠.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되면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10.8조가 지금 쌓일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수요가 많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그 신냉전 시대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과거에 좀 방심했었던 유럽 쪽에서 지금 사태를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라서 수입을 많이 늘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기술력이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방산 그 종목들이 좀 수주 모멘텀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장기적으로 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LIG 넥스원이 관련된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상황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 많이 담고 있어요. 기관이 제가 볼 때마다 약 9만 주 이상 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그에 따라서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좀 있다. 즉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넘어서 천궁 더 잘 팔릴까요? 천궁? 일단 유럽 쪽의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될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유럽 쪽으로 좀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하필이면 또 LIG 넥스원 최근에 잘 움직였는데 네. 비교적 사실 무거운 종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무거운 종목들이라 해도 일단 모멘텀이 붙으면 뭐 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LIG 넥스원도 사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기간 조정을 좀 받았죠.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자리에서 다시 지금 이 단기 고점 이 라인을 넘어서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좀 상승 기조로 가는 이제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69,000원 이하 라인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77,500원 선 1차 목표가를 먼저 잡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요. 64,500원 이 라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쌈박 이거 외치시던데 오늘은 좀 묵직한 친구들을 좀 많이 데리고 쌈박 오셨습니다. 맞아요. 쌈박인가요? 여전히 쌈박입니다. 알겠습니다. 쌈박하고 묵직한 종목 LIG 넥스원입니다. 목표가 77,500원, 손절가 6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함께 해서 두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를 알리는 송도현 대표의 이번 주 또 노려볼 수 있는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주 픽 종목 열어주시죠. HFR이 오늘의 종목입니다. 이 상황에 5G?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지인데요. 예, 제가 계속 노리고 있던 종목인데 드디어 자리가 나왔어요. 진짜 자신 있으실 예, 때 되게 예. 저를 보시면서 뭔가 딱 응시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입술 떨리거든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제가 그 연초에 네. 방송에 나왔을 때 2022년 유망주가 뭐가 있냐 네. 이 한 종목 꼽았습니다. HFR. 어. 네, 근데 드디어 자리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노려보고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자리가 나왔어요. 어. 자, 일단은 실적 가시성이 워낙 뛰어난 종목입니다. 실적 가시성 및 성장성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고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 아주 안정적인 이제 실적 수주가 쌓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규모 실적이 2021년도에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5G 종목과는 다르게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는 이제 다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출은 높아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특히 이제 북미양 쪽으로의 이 대규모 수주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G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통신 속도와 통신 데이터를 얼마나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미룰 수는 없는 영역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미뤄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 해결이 되고 있고 근데 HFR은 그와 상관없이 북미양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쪽에 이 프라이빗 5G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프라이빗 5G가 뭐냐면은 그 아주 고용량 데이터가 필요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프라이빗 5G를 적용합니다. 네.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일본 쪽의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5G의 저는 성장세가 저는 앞으로도 크게 기대가 된다. 일본뿐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영역이 넓혀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은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G에서 일단 흑자 전환됐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은데 거기서 아마 실적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또 눈여겨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과연 오지 탐험 가능할 수 있을지 HFR 가격 전략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그 자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조금 중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평선이 좀 모이고 좀 이제 점차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오늘 바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본 쪽에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됐거든요. 그만큼 일본 쪽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게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지금 8%대까지 급등이 나왔고 역시 거래대금도 지금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오늘 자리에서 나와주면서 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가 추세를 돌리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일단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3만 원에서 저는 일단은 그 매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3만 원 매수요? 네, 3만 원 이하에서 매수 네.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가격이 29,000원대에 올라와 있어서 목표가 네. 재설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가가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일단 목표가는 어디냐면 이 전고점 라인인 35,000원 선입니다. 네. 35,000원 선에 1차 목표가 먼저 좀 잡아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대 라인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으로 제시가 된 HFR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파이터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